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복지 2주차 1교시 청소년의 개념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목표는 이제 별도로 제시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수업 목표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하고 수업 목표하고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차를 통해서 이제 수업 목표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목차가 지금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라고 목차가 되어 있는데 수업 목표를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별도의 수업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수업 목차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그때그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수업 목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요, 첫 번째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의 이제 연령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네 번째, 용어에 따른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처음 시간인데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이제 청소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 슬라이드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PPT 교환 내용 슬라이드별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물론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환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교환 자체에 내용이 많습니다. 좀 분량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좀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뭐 자습을 하거나 별도로 공부를 하실 때 좀 분량이 많아도 쉽게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분량이 많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 의미인데요. 청소년을 지칭하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덜런스하고 유스, 퓨버디, 티네이저인데요. 여기서 애들런스스 하면은 이제 청소년을 뜻하고 이제 유스도 청소년을 뜻하죠. 그리고 퓨버디는 이제 사춘기, 뭐 청소년기를 또 사춘기라고 하기 때문에 퓨버디 하면은 이제 사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티네이저는 이제 10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애덜런스스하고 퓨버디는 대개 이제 뭐 심리학적이고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접근인데 반해서 유스하고 티네이저는 사회학적, 문화학적, 사회문화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생겨난 용어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런스스하고 사춘기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유스하고 티네이저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심리, 생리,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청소년과 애덜런스와
퓨버티,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용어는 여기 있는 애덜런스하고 퓨버티는 심리, 생리, 발달론 쪽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 자, 애덜런스가 라틴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제 중세 시대에 시골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출가하는 시기의 사람들을 지칭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성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용어를 이제 우리 청소년 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애덜런스라는 그런 저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독특한 시기로서 청소년기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의하기를 청소년들은 아동기하고 다른 아주 정서적으로 심한 변화, 갈등을 겪는 발달 시기로 보고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특성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탠리 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학을 공부하면서 이 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는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성으로서 질풍노도를 얘기하는데 그 질풍노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제 홀이고, 홀이 1904년에 발간된 애덜런스라는 그 저서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풍노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자,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하시고 애덜런스는 이제 질풍노도 이런 특성들은 어떤 생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의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변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애덜런스는 심리, 생리, 발달론적 접근의 방법에 의해서 구분하는 청소년 용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춘기란 용어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는 뭐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호르몬 영향으로 생리적인 기능의 변화와 발달 과정에 주목하면서 사춘기의 개념은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왔다는 것은 뭐 이런 이제 자연과학, 특히 이제 심리학, 교육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청소년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이제 사춘기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기를 설명한 용어로 이제 급부상하였다는 거. 자, 2차 성인증의 출현과 발달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갈등의 문제, 자기 이미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다양한 주제들과 연계되면서 사춘기의 개념은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주요한 호칭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사춘기가 이제 어떤 신체적인 변화지만은 그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갈등을 받게 되는데 이게 청소년 심리학 연구의 다양한 주제로 부상이 되면서 사춘기에 대한 호칭이 이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애덜런스하고 사춘기를 함께 묶어 가지고 이 두 가지 용어는 신체적인 것, 생리적인 것, 이런 호르몬의 변화, 자, 이런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갈등,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법식에 의한 유스와 티네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스라는 개념은 이제 퓨버지나 애덜런스에 비해 사회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유스가 인간의 생리적 발달과 변화 현상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개념들처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분석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회 역사적,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성인으로서의 청소년들이 전이하는 과정, 이제 전이 과정이라는 것은 성인처럼 되어가는 과정, 이행해가는 과정, 사회적인 관계망, 그리고 또래 그룹들과 더불어서 표출하는 문호 양상들의 근거에서 시대적 특성을 상징하는 개념적인 특성이 강한 게 유스라는 거죠. 자, 유스라는 것이 애들런스나 퓨버디에 비해서 사회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런스나 퓨버드가 모든 인간이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인간이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서구의 청소년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생물학적인 접근, 그런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신체가 발달하고 호르몬이 변화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보편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질풍노도의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런스와 퓨버디가 인간의 이제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을 이제 강조하는 것 반해서 유스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타고난 신체적인 생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애덜런스나 유스가 개념 정리된다. 애덜런스나 퓨버디가 개념 정리된다면 유스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같은 청소년을 보더라도 애덜런스나 퓨버디 입장에서 보면은 생물학적인 그런 접근이나 신체적인 발달을 보기 때문에 서구 청소년이나 미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한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자, 유스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청소년하고 한국에 있는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의미까지 여기 있는 키포인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회 문화적 접근 방식에 의한 청소년 10대 이제 티네이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0대들이 존재했어도 지금처럼 10대 집단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와 공유된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서 티네이저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티네이저라는 용어가 10대들이 공유하고 창출하는 독특한 사회 문화 현상이 이제 생기면서 이 티네이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청소년 문화라는 게 전체 어떤 한국 문화 전체에 있어서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1900 초만 하더라도 그 청소년 문화, 10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라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티네이저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티네이저는 니콜라 이제 앤서리 얘기하는 거는 보시면은 티네이저는
서구 사회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 청소년의 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소비 형태를 중심으로 지칭되는 용어로 등장이 됐다. 티네이저라는 것이 청소년 소비 문화가 등장하면서 청소년 문화에서도 특히 또 하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소비 문화가 등장하면서 그때 그 소비를 하는 집단을 티네이저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 용어가 이제 급부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티네이저라는 게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사회 문화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용돈도 많아지고 뭐 부모님도 잘 살고 이제 풍요해지니까 이제 소비의 이제 주체로서 등장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소비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티네이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데니시에 의하면 1990년대 이래로 10대들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패션,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양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하는 상징하는 호칭으로 통용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소년 문화하고 관계된 게 청소년 문화가 관계된 게 이제 티네이저라는 용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키포인트인데요. 자, 21세기 이르면서 급격한 미디어와 가상 공간에서의 매체 확산과 발달로 인하여 급격한 미디어, 이게 이제 뉴 미디어죠. 예전에 전통적인 뭐 신문이나 잡지, TV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옛날에 이제 미디어였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급격한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미디어, 이것을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매체들은 다 뉴 미디어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급격한 미디어와 가상 공간에서의 매체 확산과 발달로 인하여 소비 주체로서 청소년층을 겨냥한 광고 등의 영향을 받으며 대중문화의 주도적 집단으로서 티네이저의 호칭은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 티네이저는 청소년의 어떤 대중 소비 문화와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에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애들런스하고 퓨버디, 사춘기는 인간 발달적인 관점, 그리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관점, 생리적인 신체적인 발달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구 사회의 청소년, 뭐 유럽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저기 호주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특징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애들런스와 퓨버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생리적인 발달 이제 사춘기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신체 변화, 2차 성징도 나타나는 게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지만은 유스나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청소년과 우리 한국 청소년, 일본 청소년, 뭐 유럽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다르게 청소년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애들런스와 퓨버들 짝을 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유스와 티네이저를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청소년 호칭에 관한 원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덜런스스가 누가 작성했다 그랬었죠. 스탠리 홀입니다. 이제 스탠리 홀이 1904년에 에덜런스스를 저서를 했는데 일본어로 번역 되었을 때 청소년이 아닌 청년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이제 청소년 말이 이제 생겨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뭐 청소년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청년으로 이제 번역되었다는 거. 청년이란 말이 있었고 소년이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년 아니면은 청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가도기적인 청소년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청소년이라는 말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으로 이제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젊은이, 뭐 젊은 사람, 청년, 뭐 소년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있었으나 청소년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문 잡지에서 간혹 그냥 청소년이란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이제 시작을 했었지만은 이제 대중적인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일제 강점기 이 말기에 법령이나 이제 행정문서 등에서 이제 청소년 말이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 청소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때 이제 사용됐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뭐 훈육되어지고 규율되어야 할 존재, 뭔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훈육을 해야만 되고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반성을 시키게 하게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청소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청소년과 소년과 청년을 이제 총칭하는 말로 이제 청소년 말이 이제 등장이 됐다는 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칭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법률에서 정한 연령 기준으로 한 청소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를 말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형법은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형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세 형사 미성년자를 우리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10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고, 14세가 형사 미성년자, 즉 범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보호처분만 받는다는 거죠.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제 소년법. 자,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이제 소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제 미성년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이제 미성년자 연령이 이제 조정이 되었죠. 이제 20세에서 19세로 조정이 됐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이 어떻게 된다 했죠? 9세부터 24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데,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사람을 1월 1일이 이제
1월 1일부터서는 제한한다는 거죠. 즉, 내가 생일은 5월 달이나 그해 1월 1일부터서는 이제 청소년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으로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서는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자, 여러분 이 부분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유흥업소 출입 같은 경우에도 내가 5월생이지만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서는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이제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자를 얘기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아동이라 표현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에 대해서는 출입 고용 금지 업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의 개념이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의 근대 과학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과학 발달은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청소년기의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변화는 산업혁명과 의무교육, 사회과학의 발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과 의무교육과의 관계, 또 사회과학 발달이 어떻게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탄생하는데 영향을 줬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교육제도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을 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의무교육은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화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즉 글을 알고 쓰고 뭐 수학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요구되었잖아요. 그런 노동력의 요구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노동에서 제한하는 학교 교육 의무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의무화된 최소의 교육기간 중에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배제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아동, 이제 성인 이렇게 구분됐을 때 아동은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산업화로 되면서 이제 학교 교육제도 생기면서 그 학대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됐잖아요. 그걸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시간에서 배제된 청소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산업화는 직업 세계에서 단순한 노동력만을 사용했던 청소년에게 기술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교육기관에 또래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학교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래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 이는 모아놓고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런 학교 교육, 의무 교육제도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이제 청소년이라고 보고 그 청소년이가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을 우리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특히 이제 뭐 연령대적으로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그때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 여기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을 청소년으로 보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그 집단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준 게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사회과학이다. 심리학도 이제 사회과학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심리학, 교육학, 법학 이런 것들은 다 사회과학이죠. 근데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사회과학 발달이 이 청소년의 개념을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자,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특성을 고착화하여 근대 사회과학이 청소년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특히 이제 오늘 얘기했던 홀 같은 그런 학자들이 청소년들은 이런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질풍노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춘기가 일어나는 집단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누가 봤다고요? 심리학자들이 봤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담론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을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 또 생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인지적인 변화, 또 정서적인 변화를 갖는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자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이제 청소년의 개념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결정적으로 청소년 기를 탕생하고 청소년 개념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용어에 따른 청소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도기가 나왔는데요. 가동기는 아동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닌, 즉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적인 그런 단계, 그래서 가독이라 그런 거죠. 인간 성장이나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청소년은 민숙한 아동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가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도기적인 성격 때문에 청소년들은 뭐 신체적인, 생리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기하고 다르고 또 성인기하고 다른 뭔가 성인하고도 비슷하면서도 또 아동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동도 아닌 성인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서 청소년을 이제 가도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풍노도기 하면은 스탠리 홀이 떠오르죠.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질풍노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홀은 청소년의 이제 특성을 거칠고 사나우며 기분 변화가 많고, 자,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스톰 앤 스트레스로 질풍노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을 잘 표현한 용어로 1904년도에 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도 청소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질풍노도기를 들 수가 있죠. 자, 심리적 이유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유기라 그러면은 이제 젖을 떼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젖을 떼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 이유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심리 사회적인 특징으로 자아 정체성의 형이니까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인 이유 현상이다. 자, 이유 현상이 뭔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우선 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일탈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독립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의식의 발달과 독립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벗어나 친구나 또래들로부터
관심이 옮아가는 현상을 이제 심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래에 집중하고 이제 부모로부터는 개별화, 이제 독립화가 되는 거죠. 좋은 현상이죠. 내 어떤 자의식이 커지고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주변인 뭐 아동도 아닌 성인의 어떤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어느 쪽에서도 소득되지 못하는 의미, 이제 가족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이제 경계선에 존재하는 이제 주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주변인 하면은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과 경계선에 존재하는 주변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용어에 따른 청소년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2탄생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생각의 범위가 넓고 깊어진다. 즉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생각의 범위가 넓고 깊어지는 거죠.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에 대해 자신감과 이제 신비감을 느끼면서 자의식이 이제 성장하며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 아동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그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제1 탄생이 신체적으로 탄생을 이 땅에 태어난 게 탄생이라면은 제2 탄생이 정신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탄생과 더불어서 제2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제2의 탄생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호칭이 나타난 청소년 음이 네 가지로 애덜런스하고 유스, 퓨버티, 이제 티네이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덜런스와 퓨버티, 즉 사춘기는 심리, 생리, 발달론적 접근 방식에 의한 청소년을 관한 호칭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애덜런스는 특히 이제 홀이라는 학자가 1904년에 발견된 애덜런스라는 조서를 통하여 이제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적인 특성으로 상징되는 심리 정서적 혼란 과정으로 애덜런스에서 홀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애덜런스와 사춘기는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사춘기가 이제 청소년들이 겪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서 생리 기능의 변화와 발달의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애덜런스하고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춘기는 이제 2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이제 사춘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갈등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양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연계되면서 사춘기가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주요한 호칭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스하고 티네이저를 이제 짝을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스와 티네이저는 이제 사회 문화적 접근 방식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스가 어떤 사회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티네이저 10대는 이제 10대들이 공유하고 창출하는 독특한 사회 문화 현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티네이저 10대도 사회 문화적 접근 방식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그 호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이제 청소년의 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소비 형태를 중심으로 지칭되는 용어가 티네이저입니다. 청소년들 소비 문화와 티네이저는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21세기에 이제 급격한 이제 누미디어 등장과 가상 공간에서의 매체 확산과 발달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 대중 소비 문화에 이제 주축으로 등장하면서 티네이저에 대한 호칭은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애덜런스와 이제 퓨버티를 짝을 묶어주시고요. 유스와 티네이저를 이제 짝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덜런스와 퓨버티는 사춘기는 인간의 발달적인 관점, 심리 정서적인 발달, 생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은 거의 애덜런스와 퓨버티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게 없죠. 사춘기를 유럽 청소년이나 호주 청소년, 일본 청소년이나 한국 청소년 다 느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뉴스나 티네이처럼 사회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따른 그런 느낌이 다르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을 코칭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청년이라든지 뭐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서 청소년이란 말은 청년과 이제 소년의 합성어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법령이나 행정 문서, 신문 잡지 등에서 청소년이란 이제 호칭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법률에서 정한 연령을 기준한 청소년의 의미를 보시면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것.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를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을 소년이라 칭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고 그럽니다.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가 청소년이 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서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 대접을 받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그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의무교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학교가 탄생하고 학교에 모여있는 또래를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기를 이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근대 사회학 가운데서도 이제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청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청소년들은 질풍노도가 있고 뭐 인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특징들을 다 고착화시켜서 청소년기의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심리학자들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용어에 따른 청소년 의미를 학습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가독이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서 청소년을 가독이적인 존재로서의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질풍노도기 홀이 처음 사용했고요. 청소년들의 어떤 급격한 변화와 심리적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기, 심리적으로 이제 젖을 뗀다는 거죠. 뭐 엄마 젖을 떼는 게 이육인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 걸 그게 심리적 이육이라고 그럽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인지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서 또래에 이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관심을 벗어나서 또래에 집착하는 현상, 우리가 심리적 이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그런 가도기적인 존재로서 경계선에 존재하는 거를 우리 이제 주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별로 좀 좋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주변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제1 탄생기가 신체적인 탄생이라면 제2 탄생기는 정신적인 탄생이라고 제2 탄생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드리겠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과 거리가 먼 내용은 1번 산업혁명, 2번 의무교육, 3번 대중문화 탄생, 4번 심리학 등 사회과학의 발달. 퀴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호칭이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 그리고 연령, 그리고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청소년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습하시나 대단히 수고하셨고, 퀴즈 답안을 제출하셔야 되지만 이번 시간 최종 출석 처리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